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일본 그 헌법 평화헌법에 이제 조금 변화가 이제 생겼죠. 그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또 이 방송에서 토론도 하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 살짝 그 브이로그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좀 들으시면 그 부분 뭐 한 2, 3분 될 거니까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찍기 위해서 좀 시사 잘 안 다루는데 어차피 다뤄도 그 시사의 그 바닥 부분을 다룰 거니까는 제가 어제 음악을 듣다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꽉 막혀있던 그런 부분이 음악 듣다가 뭐가 이렇게 딱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영상도 뭐 하나 올리고 했습니다. 그거는 인도적인 요청 이런 거를 담고 있는 영상이었고, 제가 이제 이심전 신분들은 이제 시청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담겨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아니라 조금 지나고 나서 댓글 하나를 거기에다 제가 달았어요. 진행을 뭐가 이렇게 꽉 막힌 이게 치료 앞두고 또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헛된 기대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고도 나는 이제 내가 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조용히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치료받기 전까지는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사실 막 그런 내가 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고통에 이런 걸 남기고 그럴 때 오히려 메인 화면에 이제 그걸 걸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내 바램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뭐 조용히 살고 뭐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당한 그 절차를 이제 그 진행을 하기로 또 새벽에 영상 찍고 나서야 이제 결심을 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한결 이제 가벼워졌고, 청소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 청소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제는 진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도 가능하면 뭐 세일하는 거 뭐 먹을 거 좀 사오려고 하고, 좀 최근에 조금 살이 빠지고 있거든요. 다시 제가 그 요청을 한 그 일 때부터 또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을 그때부터 너무 신경이 쓰이고, 정말 인도적인 요청이거든요. 인도적인 요청. 그리고 수술 끝나고 바로 진행을 이제 하면은 너무 힘든 또 그런 그 과정일 텐데라서 걱정하시겠지만은 제가 잘 챙겨 먹고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4분 정도, 4분이라고 제가 써야겠네요. 자, 뉴스나 방송,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안 듣습니다. 검색도 안 해봐요. 검색하면 그 제목을 보고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안이 지금 이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평안법 이제 광어가 아니라 반격 이렇게 바뀐 게 이제 어떤 거며 이런 건 좀 대충 아시죠? 그리고 각 진영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대충 아시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뭐 거기에 나와서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치 뭐 국방 전문가가 됐건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런 정보죠. 방어가 아니라 반격. 이게 이제 뜻이 뭔가.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부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나왔고, 그리고 각 진영마다 논리는 다 같아요. 같아. 한쪽에서는 우리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당연히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이게 지금 일본 반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이제 자위대 이상까지 가는 그게 그렇게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외란이라든지 한일 병합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크게 안 다가도 언젠가 크게 터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시사 잘 안 다루지만은 이 부분을 조금 바닥까지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우선 이거 일본이 이렇게 또 하는 거 안 된다, 이게 한쪽의 입장이에요. 또 한쪽은 맞다, 일본이 우리 승인도 없이 이 한반도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일본과 공조를 공고히 해서 이 북을 견제해야 된다, 이게 또 한쪽의 입장이고, 거의 이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되고, 우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 이게 똑같아요. 장사꾼들이 세치어로 드리블해서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바깥에서 보면은 그 세치어가 진짜 별것도 아니고 허술하기 그지 없는데, 이제 어떤 진영 내에서 보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다 그냥 넘어가 버려. 정치도 마찬가지야. 정치도 이를테면은 뭐 진보 보수가 있다면은 한쪽은, 제가 앞에 뭐 단순하게 말했지만 더 단순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쪽은 반일 정서를 활용하는 거고, 한쪽은 반북 정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볍게 하나 나온 어떤 뭐 헌법의 개정, 일본 헌법의 개정, 그러나 이것은 길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추후에 언젠가 우리 역사를 봤을 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없고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제 타격이 북한, 북중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헌법이 깨진 거죠. 계속해서 그거를 개정을 하려고 계속해 왔어요, 일본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도 그랬었고, 암살당하신 그 양반.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개정이 돼버린 셈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쪽 진영에서 새 치어에 끌려다니면서, 그거 참 안 좋습니다.
그게 뭐가 아니냐면은 거기에 한번 발 담그면은 거기에서 바깥에서 보기가 되게 어려울 뿐더러 뭔가 모순이나 이런 거에 직면해도 내가 거기에 뭔가를 하고 내가 거기에 뭔가 마음적 물심양면으로 뭔가를 후원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기 합리화를 막 시키면서 계속 그렇게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전체 화면, 그 조약이 딱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전체 화면으로 켜보는 거야. 전체 화면으로 켜면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제 쫙 넓어지면서 그 조약 계정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반일이냐 반북이냐 이거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조약은 그런 조약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미국과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하지만은 러시아는 알고 보니까는 이빨 빠진 호랑이,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 중국은 러시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지만은 막상 까보면은 이 예전 아편전쟁 때처럼 비슷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이상 어디가 치고 올라왔을 때 무조건 밟아주거든요. 그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패권 국가가 동서고금들 해왔던 거죠. 제가 지금 오디세이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늘 페르시아도 패권 국가가 되고 나서는 그리스를 한번 너가 이제 지어버렸지. 근데 미국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랑 독일을 많이 활용을 해요. 일본이랑 독일이 이제 2차 대전의 그 패전국이면서 이제 가장 뭐랄까 아주 나쁜 놈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또 양쪽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일본 쪽은 바로 일본이고 독일이고 바로 미국이 살려줍니다. 근데 일본 쪽은 적극적으로 했어.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도 됐어. 뭐냐면은 일본 주위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하고 동맹국이 되고, 그리고 오키나와라고 하는 애매한 정체성적으로 조금 복잡한 여기가 그냥 항시 존재한 항공모함이에요.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은 그 분들은 일본 정체성이 있긴 하지만은 애매해요. 사실 이 태권도라든지 막 이런 거에 가 영향을 좀 받았던 가라데의 그 원류가 오키나와체란 말이죠. 거기 다 무기 뺏고 막 이렇게 그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원래 한때 근세에는 잘 나갔어요. 무역하면서. 근데 거기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좀 낙후되어 있었고 고려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고려 음식이라든지 막 고려 기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발견이 되지만은 또 오키나와 전통 원주민들의 그것도 있고, 또 일본으로 속하면서 일본적인 요소도 있고, 그 정체성이 좀 복잡한 곳을 미국이 이제 결국 기지로 만들죠. 거기가 이제 해군 기지죠. 가장 큰 떠있는 항공모함이죠. 이제 항공력이 공군력이니까요, 현대에는. 근데
독일한테는, 독일도 이제 막 엄청난 배상금에 막 으렁으렁 옆쪽 그 다른 열강들, 유럽의 열강들이 그러고 있을 때 일본이 미국이 그래도 조금 이제 경감시켜주고 풀어주고, 대신에 독일은 일본처럼 그렇게 활용하지 못해요. 독일은 늘 일본이랑 독일이랑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식민 지배에 대해서 둘 다 패전국으로서 이제 그렇지만은, 독일은 계속해서 고개 숙이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일본은 또 이제 독일과는 좀 사뭇 다르죠. 근데 독일도 일종의 그 방어선이란 말이에요. 저지선. 일본이랑 독일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구공산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고 특히 중국은 많이 달라졌지만 거기에 방어 저지선이에요. 근데 독일은 막 무장하고 그런 거를 그 미국에서 추진해주기가 되게 힘들죠. 왜? 거기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중국, 북한,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독일 주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일본과는 좀 다르단 말이야. 일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독일 내에서도 소련과의 관계가 나쁘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일본과는 다른 거야. 일본은 북한과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달라요. 달라서 우리가 늘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정치적 성향으로 그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일, 그리고 반공, 요걸 가지고 도식적으로 이제 그걸 하고, 그게 잘 먹혀. 그쪽에 이렇게 뭔가 신념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먹혀요. 먹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잘 보면은 우리나라가 외교부에서 이제 제스처는 취했잖아요. 그 제스처 취하는 거는 뭐 그냥 제스처죠. 제가 볼 땐 이거는 어디에 이제 그 실제 문제가 있느냐, 실제 해결책이 있느냐,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뭘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시사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오디세이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찍어 놨거든요. 나중을 위해서. 그걸 이어서 할 수는 없고, 근데 마침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차였는데 좀 남겨보자. 이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랑 또 미일 동맹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왜 자유대 이상으로 못 간 줄 아세요? 바로 진주만 때문이에요. 미국은 일본을 100%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100%에는 늘 미달해요.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일본도 필요에 의해서 미국과 이제 하는 거고, 미국한테 잘못 이렇게 했다가는 팍 주저앉힐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때 거기 4분의 1로 버블이 다 빠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이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금융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은 금융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일단 미국한테 꼼짝 못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80년대 그때쯤, 90년대 이때쯤에 깨달았고, 근데 헌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나 뭐 러시아보다는 중국이죠. 중국에 대한 견제,
그게 이제 급하단 말이죠. 중국이 다른 구 공산권에 비해서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저는 중국 전체주의적인 그 요소 때문에 그 세 나라 다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전체주의, 뭐 극우가 됐건 극좌가 됐건 다 싫어해요. 저는 독재잖아요. 근데 이 진주만 때문에 절대 그 자위대 이상을 못하게 했죠. 계속해서 그걸 하려고 했고. 근데 자 보세요. 그 오랜 기간 이제 그 조슈번에서 메이주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러시아 같은 데도 깨부신 다음에 결국에는 2차 대전 후에는 전범국이 돼가지고 평화헌법이 제정이 되고 자위대만 이제 돼.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막 64년도에 올림픽 하고, 뭐 그 다음에 이 막 그 소니니 뭐 토요타니 막 이런 데가 뭐 유럽을 따라 잡아버리고 막 이러던 시기.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손을 보려고 하는 거야. 헌법에.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중국은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는 미국이 일단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미국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국이랑,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랑 이렇게 잘 협력해서, 일본이랑 협력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반일 정서가 있어. 그건 좀 그렇잖아. 미국이랑 하는 건 괜찮잖아. 그래도 패권국가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만도 보질 않는 게 뭐냐면은, 그 긴 시간 일본이 노력했던 거를 이뤘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또 다른 노력 뭐 하나 할래요. 뭐냐면은 계속해서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길과 돈, 그 안에 들어가려고 엄청 일찍부터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서 하고, 그리고 계속 두드리다가 결국에 이제 그 길 안으로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번 세기.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전 세기부터 계속해서 두들겼어요. 계속해서 이게 살 길이다. 그래서 들어왔어. 들어오고 나니까는 엄청 컸지. 엄청 커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견제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진주만의 악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헌법을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풀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사실 뒤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우리는 미국이랑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뭐 허수아비가 아닌데 한반도 내의 것은 우리가 조금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제 잘 해야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게 그 1원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다원 다차 연립 방정식이죠. 뭐냐면은 중국이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은, 중국에서는 뭐 역사 이렇게 현대사 보면은 천안문 사태,天安문인가?天安문 사태 이후로 그 이전 이후 다 아주 살벌하죠. 이 문화대혁명 같은 것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걸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되게 오해를 잘못 판단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홍위병들이 막 날뛰던 그 무시무시한 사회예요. 그리고 나서 천안문 사태가 있었고 89년도죠. 그때 그 텔레비전에 막 그런 거 나올 때 어우 나는 그 거대한 그 도로만 봐도 어우 저런 데서는 못 살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어릴 때인데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이제 그 체제를 잡아나가고 있잖아요. 잡아놨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뭐 코로나도 뭐 그렇고 또 다른 뭐 애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로 시위가 일어나면서 시진핑에 대한 그것까지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중국도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같은 전체주의적인 곳에서 만약에 제2의 천안문 사태 그런 게 또 발생을 하고, 이번에 거는 보니까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지 못했지만은 천안문 사태 같은 거 그렇게 폭력 진압 당한 데에서 그래도 그런 구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중국도 가치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어. 중국이 어차피 클 거면은 가치적으로 좀 바뀌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일본이 결국은 재무장을 하게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반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해석의 여지가 뭐가 있어? 이게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재무장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 외교가 엄청 중요하지. 외교가 고처방정식.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황 변화에 우리가 이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공과 반일 요 프레임 가지고 그 세체어로 계속 울거먹고 그럴 게 아니고, 진짜 그 균형추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미국을 이해해야 돼. 미국의 입장. 아니 미국이 진주만 폭격 때문에 일본을 늘 옆에 두고 이렇게 하지만은 100%의 신뢰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00%의 신뢰를 안 할 텐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개정이 됐어. 그 뒤에 미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반도 내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과 어떤 전략으로 외교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미국은 실제로 왜 그렇게 진주만의 악몽에도 불구하고 재군비가 가능하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앞을 많이 내다보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게 그냥 뭐 방어한다는데 뭐 방어가 아니에요. 반격이에요. 반격은 선제 타격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선제 타격이 언제 가능하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왜 해석의 여지를 점차 늘려가겠지. 늘려가면은 다시 군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동안에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도식도 틀린 거야. 뭐 경제는, 무역은 중국이랑 하고 뭐 이 가치 체계는 미국이랑 하고, 이 도식도 뭐 영원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복합적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그 일본이랑 손을 잡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같이 동참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거기에서 조금만 제외되면 6.25 같은 게 나고 그랬잖아요. 에치슨 라인이 바로 거기가 빠진 거야. 우리나라 쪽이 빠진 거야. 그래서 동참을 해야 돼.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을 하는 거를 중국 입장에서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중국이 변화가 되고, 이 뭐랄까 체제적으로 모르겠어. 난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됐길래, 야 진짜 중국은 노답이다. 이거 그냥 전체주의적인 나라로 쭉 가나보다. 종신 집권하면서 가나보다 했는데, 또 모르는 거야. 만약에 상황이 바뀌고 한다면은 미국이랑 중국 그 사이에서 이제 다차, 다원, 연립방 정식을 풀면서 가야지. 단 하나의 도식, 아주 뭐 말초적인 반공과 반일, 이것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이것도 그렇게 단일하지가 않다고. 도식이 단일하지가 않아요.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중국이, 제 바람으로는 중국이 이왕에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강국이 되고 할 바에야, 군사력은 아직 미국이랑 뭐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체제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조금 더 지워졌으면 좋겠어. 지워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을 굳이 진주만의 악몽을 재무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앞에 버벅된 게 너무 많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외교죠. 외교인데, 그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랑 일본, 여기뿐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주위 나라들, 여기가 유럽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제재하면은 일본도 더 못 나가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거든. 더 못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한반도 내에서 이 통제권, 특히 진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우리는 겪어봤고, 저는 안 겪어봤지만 이제 아버지 세대가 이제 전쟁 그 시기에 태어나신 세대신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좀 깨어나서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넓게 보고 말초적인 그 자극, 재미, 요거 너머로 한번 생각들을 차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은 뭐 정치권에서는 자기 이익 되면은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세치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큰 문제가 달린 헌법 개정이에요. 이게 추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국제 정세 보는 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브이로그 또 앞에 잠깐 남기고 4분 정도부터는 이제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거 뭐 나중에 실방으로 한 번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타각적인 면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